안녕하세요. 현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의 천인관리단의 이장 전인진입니다. 어,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한 번 더 지금 올리는 사항이 되었는데, 오늘의 경우는 제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가 오히려 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어디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이 방송을 요즘에는 좀 많이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분들이, 그래도 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아시고,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판매 시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공정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리를 좀 따져가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소유주가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임차인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소유주분들께서 자기 이권만을 위해 가지고 상가 번영회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만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별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뭐라 그럴까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 안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데 굳이 그거 상가 번영회라는 것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지금 문제가 있나 이거 그렇죠. 자생단체인데 혹시라도 소유주분들한테 뭐 본인만의 본인들끼리 단체를 모여가지고 소유자한테 피해를 줄까 싶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서로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면 상가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 사실은 서로 간에 공정하게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주저리 이렇게 지금 말하는 부분은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가에 계신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분들은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꼭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사무소나 관리 직원일 뿐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리비를 내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입점주 분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고 또는 공실 부분의 소유주 분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멀리서 오신 분입니다. 멀리서 지금 오셨는데 제가 뭐 시간이 조금 되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 부산까지 찾아오겠습니까? 그분이 그래도 꽤 먼 곳에서 이제 오셨던 분인데, 대체적으로 저한테 이게 오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또 이권도 좀 있고 이랬는데, 이분은 좀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거냐면, 물론 그분은 임차인이긴 합니다. 임차인이긴 하신데, 관리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근데 이게 전용 부분에다가 자기가 전용 부분, 공용 부분이 아니고 전용 부분에 자기가 어떤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전용 부분에. 그런데 관리단 규약으로 전용 부분에서도 몇 미터 앞쪽으로 더 당겨서 뭐 이렇게 뭐 설치를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관리단 규약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봐요, 자기들. 그것도 관리단 규약을 만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에 맞춰서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가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그걸 둘째 치고, 자기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그 관리 직원들이 와서 딴지를 걸기 시작했었고, 그러면 우리 전용 부분인 부분인데 왜 공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개척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라고 한번 보시고, 만약에 공용 부분이 전용 부분인지 봐서 공용 부분이면은 치워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관리위원회 측에서. 이게 지금 개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뭐 하는 짓거리. 그 위원이나 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개판입니다, 개판. 그런 거를 지금 뭐 하는 짓거리죠? 저도 이렇게 하나 소유주기는 한데, 임대차, 임대를 하고 이런 사항도 많이 있는데, 지금 뭐 하자는 짓거리죠? 그런 것이. 같은 가족 아닌가요?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월세를 좀 내면서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세상인데 요즘에 그렇지 않은 경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아유, 이게 뭐 서로 다독이지도 못할 망정. 제가 참 볼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여성이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자기가 주변에 그 변호사가, 유명한 변호사가 있다는, 그죠? 변호사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은, 우리 변호사들이 악의적으로, 이게 자기 나름대로 법률의 잣대를 맞춰서 그것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 대응을 안 하면은 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서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쉽지가 않은 지금 세상에 웬만하면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변호사 비용대로 들고 그러니까 참 금액을 대기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게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좀 방송에서 좀 그렇지만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상가라든지 대규모 판매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 우리 이웃 간에도 제발 있지 않습니까? 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공정하게 하는데 남들이 협박 특히 관리단이나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나 아니면 시행사의 업체들 이런 사람들 이 협박을 하는 경우는 막아야죠, 여러분들. 그리고 법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아주 서비스도 잘하고 있고 한데 오히려 입점주분들 중에서는 또 어떤 데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입점주분들 중에서는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죠. 직원들에 대해서. 이것도 안 하느냐, 저것도 안 하느냐, 막 갑질해 가면서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문제죠. 입점주분들 자기의 의무는 안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하셔야 된다 하느냐면 입점주분들이 잘하고 입점주분들이 갑질하는 거 빼고 말하는 겁니다. 갑질은 빼고 본업에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직무에 제대로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논다든지 술을 마시고 퍼즐을 단다든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뭘 하시라는 거지 입점주 분들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입점주 분들 왜냐하면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결국에 그분들이 지금 월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지. 지금 이번에 오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상당히 관리단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상가 번역이라는 걸 그냥 대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문제가 있는 거죠.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랬는데 큰 대형 있죠. 건설업체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업체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앉아 그렇게 하셔가지고 앉아 분양을 수분양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관리단을 조직하도록 집회를 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못하면은 그걸 좀 안내를 해줘가지고 관리비가 줄어들고 하자 보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면 그 건설업체와 또 시행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행사도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다른 곳에 또 시행을 할 때도 그러면 자기의 그 시행사에 만드는 그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런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 기업으로 훨씬 더 성장할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사기꾼처럼 말이죠. 어느 건물에 어떤 건물을 하나를 딱 지을 때 거기에 어떤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공사 하나 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해주고 나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거 안 해주기 위해서, 그럼 나중에 되어가지고 자기가 뭐 돈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앉아 시행사 쪽에. 그래서 앉아 그걸 갖다가 앉아 부도를 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는 그걸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관리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참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면 좀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자식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잘 될 수도 있겠지. 뭐 공부를 잘해서 뭘 잘해서. 사람이 안 돼 있는데. 사람 됨됨이가 안 됐는데요.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경우를 주변에 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저는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죠. 특히 제가 볼 때는 학식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좀 했다는 거죠, 자기가. 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식이 많다는 거죠. 뭐 직업에서 좀 괜찮은 전문가란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기 것만 아는 사람들. 엉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지금? 이 공동체 사회에서?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쪽에서는, 특히 집합 건물에서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라도 서로 상호 협력해야 되고요. 누가 진짜인지를 잘 가짜와 진짜를 제대로 보셔야 될 거는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서로 상호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거지. 관리 직업, 사무소가 법원이 뭘 해야 될까요? 이 검사처럼 해가지고 칼자루를 짊어지면서 말이죠. 위원들이나 관리인이. 이건 아니죠. 이번 사례는 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제가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온 거는 그런 건 아니었고, 공용 부분에 이게 점용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말썽이 있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고 점용료를 좀 내는 부분이 들어갔고, 근데 무단으로 완전히 전용 부분으로 이게 공용 부분을 파쇄해가지고 이렇게 벽체를 치고 아니면 문을 달아가지고 전용으로 완전히 사용하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간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대신에 전체 입점주분들이 봤을 때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 있죠. 수익 안도가 너무 넘어갔다. 이런 경우만 잘못된 거지. 이번에 오신 분은 보니까 제가 참 억울하다 싶을 정도였으면, 제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분은 임차인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쫓겨나갈까 싶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집합 건물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도 똑같은 소유주 입장이지만 임차인도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보시니까 소유주분들께서도 좀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임대차 계약서를 했는데 상가 임대차 계약서 한자 기본적으로 법률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럼 1년이면 뭐 인데 10%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갑자기 한자 월세를 갖다가 더 많이 높인다든지 15%, 20%를 막 계약서상에서 넣는다든지 이래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무효사유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그 계약서에 그런 걸 적었다 하더라도 최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몇 퍼센트 올려야 된다는 걸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웬만하면 법률에 기반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법률의 최대한으로 얼마 정도까지 있으면 조금 낮춰서, 조금 더 낮춰서 임차인 입장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서로 좋지 않는가요? 근데 자기 입장만 막 생각하고 그러면 상대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왜 어떤 상가들에 보면 공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쪽에는 공실이 많으냐면 소유주분들이 욕심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본인은 욕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막상 앉아 임대차 계약이 막 들어갈 때 되면 장난 아니게 들어옵니다. 아주 계약 서류나 이런 걸 너무 깐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고요. 소유주는 자기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상가 번영이라는 부분이 막 있으면은 뭐가 우리 소유주들한테 문제 생길 것 같다 해가지고 또 배척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노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건 아니죠. 소유주분들이 임차인 쪽으로 넘겨주고 나면 임차인들은 사실 관리비를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소유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좀 권익을 누리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놀지 말자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경제적 효율성. 자꾸 제가 말씀 경제적 효율성. 그 말은 입점주분들이 본인에서 장사가 잘 되게끔 관리사무소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기반이 되는 공정성이라는 거죠. 그럼 뭘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데 막 정치적으로 노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기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문제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이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공동체 사회에서는. 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든 어떤 집단에서 있는 분들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은 이건 아닌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못할 거 같아요.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 해도. 본인이 떳떳지 못한 사람들이 떳떳지 못하는 감추기 위해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건 아니죠. 썩어 빠진 존재죠. 그런 거는. 뭐 하는 짓거리죠? 안 그러는가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 우리가 뭐 언제까지 살아간다고요? 한 100년 살면 기껏하면 다 죽을 건데.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게 퇴근하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 점이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이렇게 하신 혜율성을 먼저 따지되 공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뭐 예전에 경기도에 그런 분도 계셨던데 보니까 욕을 해잡고 어떤 사람들 뭐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관리회장이라는 사람이 욕을 해잡고 뭐 욕지기를 막 하고 이런 거 있죠. 녹음을 하시라니까요. 모욕죄로 쳐넣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아시겠죠? 막 욕을 하고 이러면 말할 필요 없으면 같이 욕을 하면 안 되고요. 예? 모른 체 하고 살짝 모르게 녹음하시면 녹음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처리하십시오. 한두 번 당하십니까? 특히 여자들한테 그런다고 여자들한테. 양아치보다 못한 존재죠. 약한 사람들한테. 꼭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제가 가장 이게 사람들 중에서 특히 남자들 보면은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양아치보다 못한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면 약한 사람들한테 있죠. 굉장히 강하고요. 강한 사람들은 슬슬 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 많은 짓거리입니까 그거. 안 그렇던가요? 그런 사람은 거의도 공정하지도 못해요. 보면은 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조작이나 해놨고 허위사실만 유포하고 있었고 개판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젊은 친구들은 그나마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꽤 이제 50대 쪽으로 앉아 가 있지만은 나이가 꽤 드신 분들 중에서 안 그런 훌륭하신 분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어른이라는 걸 뭐죠? 품어 안고 좀 더 많은 걸 알고 좀 더 희생하고 뒤에서 앉아 후원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어른인데 어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요즘에는 어떻게 된 판인지 본인이 많이 안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임차인들한테 그래 갑질을 했었고 말이죠. 법적으로 처리한 데 했었고 그 처리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될 거 제대로 하든지 하려고 하면 제대로도 못하면서 말이죠. 제가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걸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대응을 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누누이 제가 그런 말씀을 하다시피 여러분들 피해를 당하신 분들 여러분들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해자 측 있죠. 뭣도 모르고 말이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래가 막 아까 그런 사건 있죠. 전용 부분에 뭐 설치하고 뭐가 문제되는 거죠? 뭐 이상한 걸 설치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따질 거 딱 따지십시오. 합리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따져가지고 내용 증명서 보내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법대로 본인들이 이렇게 보내면 이제 법원에 소장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내용 증명서를 지금까지 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따지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판사한테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당부드리는 건데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판사는 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가 실체법에 실체적인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실체법에 따라 가지고 있죠. 그걸 제대로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결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특히 약자에 대해서 훨씬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 판사의 도리입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말이죠. 이상한 식으로 들어오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도 않겠지만 판사님들께서도. 그러니까 변론을 가셨을 때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판사가 좀 이상하게 이야기해놓고 이런 때문에 판사님 그런 부분은 오해가 아니신지 이렇게 딱 따질 거는 따지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하도 세상에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을 보면 서로 이권 가지고 막 이 이야기를 해서 하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 부분을 본인이 알면서 있지 않습니까? 한통속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짤막하게 제대로 명확한 사실을 딱 제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훨씬 낫습니다. 판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는 건 그건 좀 판사가 문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 따질 건 변호사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변호사가 정관 판사 출신이네, 뭐 좋은 학교 나왔네, 뭐가 어떤 그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세상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게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한 건가요? 본인이 그냥 자격증 따기 위해서 본인이 거기 가서 자기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것뿐이지, 거기 뭐 사회에 나와서 본인을 위한 거지, 뭐 남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일체 여러분들, 그런 게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꼭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서비스를 받는 건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뭐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당연한 거고, 전화 좀 달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될 거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당당해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변호사 선임하기 힘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한법률공단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한번 꼭 또 그것도 의뢰를 좀 해보시고,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주저리 오늘 이야기를 또 이것도 오늘 했는데, 멀리서 오신 그분께서는 집에 잘 들어가시고 분명히 성소를 하실 겁니다. 거의 100%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해를 받으시지 말라고요. 꼭 제가 당부드리, 집합 건물에 지금 전국에서 그런 피해를 당하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자기가 피해를 당했는데 왜 그 정신 잠을 못 자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절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딱 처리할 거는 확실히 처리해 버리시고 재미나게 사시라니까요. 오히려 가해자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야지 본인이 뉘우쳐야 되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호되게 한번 당해보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뉘우치고 할 것 같으면 뉘우치지는 않아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당하든지, 아니면 업무 방해죄 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는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업무 방해죄 안 되면서 교묘하게 또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 웃긴 사람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어쨌든 멀리서 오셔가지고 잘, 제가 조언을 얼마만큼 드린지 모르겠지만은 잘 대처를 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다음에 물어보시고 파이팅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집합건물이 우리 공동체 모두가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잘 사는 그날까지 제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우리는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은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관리 업체 측이나 시행사에 있는 그 업체,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저희들하고는 오히려 같이 갈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 물론 공정하게 하시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꼭 명심해 주십시오. 꼭 명심해. 그렇죠. 갑질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원들 중에서 일이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칭찬도 해주시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